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 현대중공업이 온갖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죠. 대충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현대중공업은 비리 액수 자체가 차원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본이 억에서 몇십억까지던데 이 간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네, 현대중공업은 정말 이 비리의 숫자 자체가 좀 공 하나를 더 붙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원이 다릅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납품업체 대표 9명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대중공업의 A씨를 징역 1년 6월 그리고 추징금 5억 3천만 원에 처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 설계부 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여 동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이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이 납품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각각 2억 원과 2천만 원을 이렇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참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액수도 또 여러 조금씩 바꿔가면서 참 잘 해드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A씨는요, 범행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증거를 이렇게 들이대면 하나씩 시인을 하는 형식으로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또 돈을 준 사람과 말을 맞춘 뒤에 끝까지 변명을 일삼으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더 무거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참 아주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신 것 같은데요. 업계의 관행이라도 이런 안 좋은 죄질이 무거운 그런 비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근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간이 크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실형을 받았다니 참 다행인데요. 이 현대중공업이 원래 이렇게 납품 관련 비리가 많은 곳이었나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정말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 굵직굵직한 그런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납품업체에 돈을 받아 챙긴 임원 최모 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30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상무 김모 씨의 경우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4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지난해 5월에는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 시스템본부 턴키사업부에서 임직원 25명이 총 25억 원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이 한국수력원자력관부에게 거액을 건넨 영업부장 등 이 직원들이 함께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되기도 했었는데요. 아주 굵직굵직한 거, 간단한 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실만하죠. 이 밖에도 수많은 비리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현대중공업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복마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현대그룹 광고 참 많이 하시던데 좋았던 이미지가 이렇게 비리로 다 깎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장 큰 책임은 그래도 비리 임직원들 단속을 제대로 못한 이재성 회장에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정 노력은 안 하나 봐요.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니까 안 했으면 어느 정도일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계속 이렇게 잇따른 비리가 터지자 현대중공업은 스스로 자정 결의 대회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망신을 당했었는데요. 이번 그 자정 결의 대회에서는 이재성 회장과 주요 계열사의 사장 등 최고위급 임원 152명이 참여해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에 사인까지 했었습니다. 굉장히 뭐 큰 퍼포먼스를 벌인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준법 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앉힐 정도로 이런 비리 근절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결의 대회 직후에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 입찰에서 1차로 탈락을 했다가 금품 로비를 벌인 사건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17억 원이나 받아먹었다고 하는데요. 17억 원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송무부장의 판결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참 걱정인 분이 한 분 더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정몽준 의원인데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보를 보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정치인문과 활동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온 게 바로 이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의 그런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뭐 현대중공업의 지분 문제와 또 사내에서 벌어진 방금 말씀드렸던 각종 비리 그리고 장남의 고속 승진 문제 또 요즘 최근 막내 아들의 입단속까지 여러 가지 엎친 데 덮쳤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생긴 문제는 앞으로 정몽준 의원의 뭐 지지율이나 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정몽준 의원의 현대중공업 지분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 의원은 참 챙길 게 많으신 분 같아요. 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단속뿐만 아니라 막내 아들 단속까지 해야 하니까요. 네네. 이 정몽준 의원 정말 서울 살림 맡기 전에 집안 살림부터 단단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쌍용 자동차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네, 좀 우울한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조금 네. 좋은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쌍용 자동차인데요. 올해 1분기에 매출 8,626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손실은 8억 원, 당기순이익은 10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1분기보다 매출이 14.5%가 늘어나면서 영업손실 규모가 95.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당기순이익은 또 흑자 전환이 된 건데요. 올해 1분기에 총 차량을 36,671대를 판매를 해서 작년보다 판매량이 17.3% 증가를 했습니다. 또 내수 판매는 업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인데 뉴코란도C를 해외에 또 판매를 하면서 수출 역시 3개월 연속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 임금 문제로 비용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포함은 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쌍용 자동차 신흥시장 판매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앞으로 시장 변동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보다 더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